책과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학교 때도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한 건 아닌데 책은 그렇게 많이 손에 잡히질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이제 저희 어렸을 때와는 달리 유튜브라는 게 지금 대세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유튜브 한 편, 그러니까 진짜 도움되는 거, 만약에 1시간짜리 강의를 봤다 그러면 한 권의 책을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내용을 책으로 본 것보다 유튜브로 본 게 훨씬 더 내용이 전달력도 있고 뭔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만약에 책으로 낸다라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네. 유튜브는 1시간 동안 보면 되는데 그 책으로 내면 하루, 이틀, 사흘?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눈도 좀 침침해지고. 제가 요새 이제 책 같은 걸 읽으면 좀 눈이 침침해지는 게 핸드폰도 좀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책은 여러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튜브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뭔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튜브도 물론 보긴 하지만 책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책 1000권을 읽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자기계발서를 몇 권을 읽으면 뭐 갑자기 뭐가 뚫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물론 그거를 진짜 해본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별거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제가 개인적인 걸로 책을 보면 뭔가 말을 잘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딴 거는 잘 모르겠고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간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말을 할 때. 제가 책을 안 읽고 말을 하면 그 남들이 다 잘 아는 그런 단어들도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하다가 끝나. 그거 있잖아. 그거 이거 뭐더라? 하여튼 그거. 그거 좋은데?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도대체 그게 뭔데?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하면 야, 그거가 생각이 안 나서 그거 이거저거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냅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게 되게 특별한 게 아닌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마그네슘 부족인가? 아, 그런가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트랜스포머를 봤잖아요. 1편을 봤는데 트랜스포머가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단어. 단어가 그게 계속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트 뭐더라 이렇게? 트 뭐도 아니고 다른 단어가 생각나 자꾸. 그게 뭐였지 제목이? 근데 어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네. 근데 그때마다 이게 딱 안 붙는 거야. 이게 트랜스포머라는 단어가 딱 안 붙어가지고 뭐지? 조금 그래, 트랜스포머. 또 막 얘기하다가 그 뭐였지? 또 계속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이게 왜 안 붙지? 어제 뭐 인디아나 존스도 찾아보고 트랜스포머도 찾아보고 맨인 블랙도 찾아보고 어벤져스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게.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이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굳이 막 어버버 안 하고 바로바로 이게 입에서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말하기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고 나도 좋은 거예요. 정리가 돼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 뭐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책을 읽으면 그런 경험은 잘 모르겠고요. 머릿속에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책 옆에다가 그걸 적기도 하시더라고요. 바로바로 넘어가고. 그런 방법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나요. 새로운 생각.
그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생각이 나면 바로 노트에 적고. 그렇게 하는데 노트 막 찾고 적고 하면 또 이거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구절이 이게 너무 복잡해서 그냥 책을 깨끗하게 보는 걸 포기를 하고 책 여백에다가 그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 생각, 왜 이런 걸까? 뭐 이런 거. 난 생각은 이런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생각이 나요? 네. 그렇구나. 이거를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쫙 빼야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딴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책에, 그래서 저도 이게 집중을 못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너무 몰입을 하니까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달락달락 읽을 때마다 이게 바로 적용을 해볼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기야 저도 그럴 때가 있긴 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책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도서관에서 빌려오거나 이런 책은 또 깨끗이 봐야 되잖아요. 이제 좋은 방법이 생겼어요. 이제 구글 텍스트 찰칵하면 텍스트 변환해 주거든요. 이거를 휴대폰에 옮겨놨다가 그걸 텍스트 붙이기 해서 따로 이렇게 빼내는 거죠. 근데 안 귀찮아요? 귀찮아요.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은데. 나도 그러니까 솔직히 책 읽는 게 귀찮게 느껴지는 나도 거. 솔직히 귀찮아서 안 맞아요. 하고 솔직히 네. 그게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귀찮으니까. 나중에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리듬이 또 끊겨버리니까 그걸 그러니까. 하면은 리듬이 또 팍 끊겨가지고 여기서 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이 딜레마예요. 예를 들어서 소설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재미를 딱 들이면 진짜 끊는 게 싫은 거예요. 흐름에 쫙 가고 싶어서. 그러면 하루 종일 책을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정보 지식이나 관련된 뭐 이런 아이디어 관련된 그런 책들을 보면 이제 흐름이 계속 끊기더라고요. 근데 오징어 게임 봤을 때 하루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책도 봐야 돼. 그러니까 재밌는 건 스토리는. 중간에 끊고선 이렇게 하면 김 다 새.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책마다 읽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하긴 소설책은 이제 그렇게 적거나 뭐 할 건 없으니까 그쵸. 그냥 쭉 가는 건데 어떤 뭐 지식에 관한 책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도움되는 거는 이제 문장도 좀 체크를 해보고 적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거 같긴 하네요. 근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소설책 같은 경우는 제가 감정이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읽다가 딱 끊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탁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탁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 다음부터 읽으려면 감정이입되는데 또 시간이 걸려. 그래서 마음이 바쁠 때는 아예 여기서 그냥 놔버리고 감정이입까지 가기 전에 약간 이런 제 마음 상태에 따라 독서하는 게 이렇게 들고 날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감정이입이 되진 않아요. 그냥 얕게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 좀 뭐 그 정도인데 근데 요새는 뭐 갱년기라 그런지 어떤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짠한 장면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짠해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요? 요새는 살짝. 근데 예전에는 이제 별것도 아닌 장면이었는데 저기서 절대로 짠한 느낌이 나오는 장면이 아닌데 왜 내가 여기서 짠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이제 늙었나 봐. 나는 예전에 비해서 감도가 좀 떨어졌는데. 저는 반대예요. 그게 맞나 봐 진짜. 남자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눈물도 많아지고 막 이래진다는데 여자들은 반대로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계속 나이가 먹으면서 남자처럼 변해. 그래서 내가 좀 냉철해지나 보다. 이게 사이클이 이게 따른가 봐요 이게. 그러게요. 좋은 거 같죠?
그래서 어제 트랜스포머를 보는데도 그게 무슨 짠한 장면이 있을까 싶잖아요, 그게. 근데 짠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느 구조 부분? 아니, 끝에 어떤 그런 부분 말고 중간중간에. 이게 기억도 안 나,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뭐지? 근데 그걸 내가 적어놨으면 아, 이 장면이 왜 짠한지 이제 그러니까. 할 텐데 그걸 내가 체크를 안 하니까 그냥 느낌으로만 가져가고 마니까 또 그거는 진짜 기억을 못 해요, 내가. 그런 거는. 그럼 어디서 진짜 짠한데 이거 물어보면 글쎄, 하여튼 짠해.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새롭죠. 내가 변했구나. 뭔가 변한 건 확실해요. 그리고 되게 말랑말랑해졌구나. 굉장히 딱딱했다가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감정이 훅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절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런 감정이 싹 들어가 버리니까 순간순간 놀래면서도 기분이 좋긴 해요. 살아있는 느낌?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야, 진짜. 나 나는 사람이야. 나는 내 자신을 되게 무미건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 내가 그렇게 무미건조한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있죠, 지금.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균형이 맞춰지면 그러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것 같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책을 읽어보면 어떤 몰입도가 작정하고 읽으면 진짜 이게 저한테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작정하고 읽을 때 그냥 읽을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진짜 이 책을 내가 다 알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읽으면 뭔가 뇌에서 뭔가 반응하는 게 달러. 그러니까 그 전에 읽었던 게 그걸 안 까먹으려고 내가 그걸 정독을 하거든요. 이렇게 일의 순서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펼쳐지는지 순서를 모르면 안 되잖아. 정독을 할 때는 이걸 알아야 되니까. 특히 역사 같은 게 세계사 같은 거 볼 때는 그거를 순서대로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왜 벌어졌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되니까 정독을 하는데 그것들을 되게 안 까먹으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읽는 거예요, 계속. 계속 읽으면서 한쪽에서는 지금 이제 현대 사회를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을 지금 읽는다. 네. 그럼 한쪽에서는 1차 세계대전부터 해가지고 그 쭉 지나온 어떤 그런 게 한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그러면서 지금 나는 2차 세계대전을 읽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게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독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를 풀가동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풀가동을. 그래서 내가 책을 읽으면 말을 잘하게 되는 그 시냅시스 연결이 안 됐던 게 갑자기 연결이 탁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만이에요. 또 책을 안 읽으면 원상복귀 돼요. 결론 났다.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읍시다.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도 좋은데 근데 뭐 특히 시냅시스가 잘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었던 책 분류가 어떤 거였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느낀 게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을 읽을 때 그 인도의 네루 총리인가 감옥에서 쓴 거예요, 딸한테. 근데 세계사 편력을 되게 그 이야기 형식으로 잘 썼어요. 한 3권짜리인데 딸한테 보내는 거니까 어떤 논문처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읽기 좋게끔. 그러니까 사족들을 다 쳐내고 중요한 것들만, 그리고 맥락을 놓치지 않고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런 식으로 쓰니까 큼직큼직한 것들만 잡고 가는 거죠.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제가 세계사를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세계사 편력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서 산 거지. 산 건가 빌린 건가? 아, 빌린 거 같은데. 어쨌든 시냅시스 아니다, 샀어. 시냅시스가 어딨나요? 그 책은? 몰라요. 우리 집에 안 보여. 나중에 혹시나 세계사를 조금 알고 싶다. 근데 너무 모른다. 그러면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그게 조금 그것도 지루할 수도 있는데 입문용으로는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입문용으로. 지금 듣고 보니까 이거 좀 딴 얘기일 수 있는데 딸에게 제대로 된 그 마음으로 역사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입장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그게 딸에게 역사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고 아버지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은데 어린 나이에 치우친 역사관을 갖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최대한 공정하게 쓰겠지만 아무래도 승자와 패자가 있다 보니까 인도의 입장에서 많이 썼겠죠. 예를 들어서 흑백 논리도 들어갈 거고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했던 거고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가 그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쓰는 거라 자기 주관이 들어가는 거고 자기 나라에 대한 뭐 애국심 같은 게 있죠, 분명히. 그리고 뭐 유럽의 입장에서는 유럽이 이겼으니까 승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거랑 패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세계사 편력을 맨 처음에 봤을 때 그게 있었어요. 거의 모든 역사책이 승자의 입장에서 쓴 역사책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계속 배워왔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했는데 패자의 입장에서 쓴 역사책은 실은 거의 없거든요. 세계사 편력이 이제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네.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보면은 이제 종합이 돼가지고 뭔가 균형 잡힌 세계사 지식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안중근 의사께서도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역사 같은 걸 편찬을 시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완결될 때 동양 평화론인가? 동양 평화론. 요거 할 때까지만 좀 목숨을 부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완성은 안 됐는데 그 책의 요지가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일본을 원망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대한민국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시아가 어떻게 평화롭게 잘 해가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쓰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이지만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게 주관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고 완전히 이거를 뛰어넘어서 꼭대기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품어안는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지도자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